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커버그는 28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환 LG전자 CEO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회장 등 업계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확장 현실 헤드셋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년여 만에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달 약 3,000개의 가상화폐를 추가 매입했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CEO 간 한라인을 통해 반도체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쉬어가는 장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물가 지표를 발표를 좀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눈에 띈 상승세를 보였던 쪽은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54,900달러대까지 치솟게 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냈습니다. 관련주들 우리 시장 안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일본도 계속해서 지수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거를 연속 최고치로 마감을 좀 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11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니케이 지수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좀 기대했던 밸류 프로그램이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것에 좀 그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수급이 또 어디로 가게 될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보합 수준입니다. 2,6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토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몸을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저점 낮추면서 1.36%까지 하락폭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85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파란불 켜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의 또 흐름들인데 미국 시장의 이제 각종 이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를 이제 잡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고역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CPI, PPI가 CPI 부분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이제 PPI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이제 CP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이런 어떤 그 각종 어떤 경제 지표를 앞두고 약간 불안한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약간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존재를 좀 한다. 이런 불안감이 조금 지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현재
이 물가 지수의 어떤 상승 어떤 둔화가 약화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커버에 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어떤 흐름들도 어떤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또 흐름을 주도하는 부분들은 AI 어떤 신성장 동력이 모든 것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 모두 다 엔비디아의 어떤 그 최고의 주를 그 지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들은 AI 쪽, 반도체 쪽, 그리고 여기에 파생이 된 어떤 산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의 화두가 있죠. 저평가적인 종목군들, 저PBR, 밸류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고성장주는 아닙니다. 고성장주에 소외돼서 시세를 못 냈던 종목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평가 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어차피 극단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시적인 어떤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업종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AI하고 접목이 됐을 때 큰 파급력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밸류업의 핵심도 AI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빠졌다는 거죠. 자, 오늘 빠진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1월 초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1말 2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2월 1일이 되니까 급등을 좀 했죠. 급등을 좀 해서 지금은 약간 서서히 힘이 좀 밀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3개월 상승 사이클, 2개월에서 3개월이나 상승 사이클이 열리면은 매달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 고점 첫 번째 고점이죠. 저점에서 딱 현재 2주간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횡보 쌍봉이 한 1주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이 어떻게 될까요? 1주 정도가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레도 약세가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나오느냐. 상승 추세에서는 제가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20일마다 21선마다 급등을 해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전략은 뭐냐? 2말 3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곡점 급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도 급등이 좀 됐죠. 그리고 사실 1월 초도 현재 1말 2초가 급등이었습니다. 현재 변곡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초 부분들은 이런 그 하락 주파동이죠. 그리고 횡보로 끝나고 여기서는 상승 주파동이 열렸습니다. 그러죠. 횡보하고 조정 끝나고 여기서 물론 이제 추세 이탈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았을 때, 근데 위쪽에 이제 베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월말 5초가 전부 다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코스닥 부분들도 오늘 예기치 않게 이제 큰 폭의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보통 이제 13일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13일 같은 경우에 변곡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1선이 단기 주가의 고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지금은 21선까지 약간 빠질 수가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바닥에서 일어나는 종목군들은 뭐 특별한 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지금 경제지표 PCE 지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은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여러 차례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장 변곡점을 좀 지나가면서 다져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의 상승을 좀 기다리면서 미리부터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집히입니다. 풍력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뒤집히는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카이스트와 함께 스케칭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AI와 VR 기술을 결합한 초고속 개발 프로세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DRB 동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동일 고무벨트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케칭 연구센터 설립 소식에 주가가 함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 중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현재 DRB 동일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DRB 동일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두 번째 종목이었죠. 동일 고무벨트의 스케칭 연구센터 설립 소식에 오늘 같이 좀 주가가 같이 힘을 좀 받아가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시황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저평가 종목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저평가 종목에 대한 신성장 어떤 컨셉 그다음에 가능성 이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AI가 접목이 되는데 정확하게 동일 고부 벨트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신제품 생산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해주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레벨업의 밸류업의 핵심적인 전략을 제시했고 시장의 화두를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뚝주가 AI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변모가 되는지 보여준 부분들이 동일 고무 벨트가 되고 또 이에 대한 계열사가 현재 DRB 동일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RB 동일은 현재 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베스트로 선정을 했는데 DRB 동일의 자회사는 당연히 동일 고무 벨트뿐만 아니라 자회사 중에 DRB 헬스케어, DRB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DRB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로봇 자동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이쪽에도 상당 부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업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그대로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는 관점에서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만약에 매출 정도가 들어와 준다면은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DRB처럼 새롭게 AI를 접목한 기업 또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DRB 동일이라는 종목 오늘 베스트 종목이고요. 오늘은 자회사 모멘텀 힘을 좀 받아가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초록밴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도 함께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최근에 삼성 SDI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좀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하이드로 리튬도 이 소식에 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가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구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 현재 에코앤드림도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전해액도 마찬가지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약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떤 섹터에서 의외의 어떤 상승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리튬 같은 경우도 전고체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전고체 부분하고 또 마찬가지지만은 또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오리지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약간 떠줄 수가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기업 내용을 잘 아신 분들은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라는 그 부분들을 두 개의 업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 회사를 좀 차렸던 부분들은 이제 포스코에서 연구원 출신이죠. 박사 출신이죠. 리튬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독립해서 리튬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차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하고 그 리튬 포스는 리튬을 생산하더라도 원료 물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리튬 포스는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 건데 탄산 리튬은 현재 LF 배터리 부분들이 중국계 이제 배터리 부분에 원료로 쓰는 부분들이 이제 탄산 리튬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한국계에서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산화나 리튬 한국계에서 주도하는 삼원계 배터리 수산화 리튬도 탄산 나트륨을 플러스해서 가공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이드로 리튬이 또 중요성들이 약간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지수가 좋아서 한번 그 상중에 급등했다가 지수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상승 부분을 거의 이제 반납을 좀 한 건데 고점에서 6만 원대에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6천 원 정도 되죠. 6천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접 리튬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군산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기술력, 특허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총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레벨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을 오늘 좀 지수가 조금 안정적인 아랫꼬리가 단다면 또 현재 시가 이상 회복이 되면서 또 반등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현재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한 부분들을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함께 좀 봤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리튬 가격 또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는 기사들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또한 레벨업 가능성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나노 신소재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한 2% 정도 넘게 빠졌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순환매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핵심은 현재 양극재 가운데 분리막, 전해, 그다음에 이걸 전체 덮는 케이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첨가제 분야는 성능을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도전제가 인기를 끌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도전제는 탄소 나노튜브로 이제 고도화될수록 만드는 것들이 이제 변모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제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나노신 소재도 탄소 나노튜브를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맞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전제는 이제 구성 물질이 또 별도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분산제가 있습니다. CNT 도전제, CNT 나노 분말도 있고 분산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CNT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CNT 어떤 그 부분에 도전제 물질인 이렇게 실과 같은 탄소 나노 튜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얽혀져 있습니다. 얽히기 쉽기 때문에 이걸 고루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분산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노 신소재 나 그 기업 잘 알아. 이거는 CNT 만드는 도전제 기업이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둘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세부적인 기술을 잘 몰라도 다만 통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나노 신소재가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좀 크게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75,000원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 3배 정도가 좀 올랐죠. 뭐 크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계속해서 행보를 버텨주고 있는데. 행보를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5일선 지지받으면서 또 한번 상승 삿발 형태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격 조정을 좀 마치고 다시 한번 이제 본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우장 공략주의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상용화 가능성 그다음에 매출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려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 전략, 2차 전지의 또 핵심적인 종목군들 추가 분석 이런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노신 소재 만나봤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불 켜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꼬리 길게 그리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3%대 주가 상승률 기록을 하면서 좀 버텨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종목이니까요. 장중 흐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정보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mRNA 그리고 RNA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때 맞았던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바로 여기에 좀 속하게 되는데요. 배경을 좀 간단하게 짚고 먼저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포한테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먼저 알려주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좋을지 미리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항체를 좀 형성시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부분들은 mRNA라는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DNA, RNA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친숙한 이미지인데 더 친숙하게 우리가 접근이 됐던 부분들은 백신을 대부분 맞았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mRNA 백신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면은 백신의 원리를 알면은 그걸 그대로 이제 치료제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항암제도 현재 RNA 어떤 항암 백신도 또 존재를 하는 거고요. 또 암 치료제도 이와 비슷한 쪽으로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백신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치료제 원리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됐죠. 적과 싸워서 이긴 어떤 경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한 코로나를 또 코로나 유사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가짜 코로나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건데 어떻게 코로나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죠. 자, 이쪽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리지널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울긋불긋 태양과 같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부분들을 현재 이 면역 세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으면은 이게 바이러스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mRNA 백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내부 세포에 바로 RNA,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필요하죠. 유전자 정보만 있으면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어떻게 되면은 이거를 잡아먹게 되면은 면역 세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 RNA를 어떻게 그러면 이 RNA를 어떻게든 이걸 세포 내에서 이걸 발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발현을 시키냐? mRNA를 여러 가닥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다 잡혀 먹죠. 현재 RNA. 근데 못 잡혀 먹게 겉에는 지질로 감쌉니다. 그러죠. 안에는 mRNA가 좀 있죠. 여러 개 가닥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혈액 내에 떠돌다가 세포가 지질은 뭐예요? 먹을거리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문이 개방이 되죠. 그러면은 세포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이제 침투한 사건이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인간화된 코로나 어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세포 내에서도. 그러면은 RNA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정상 세포의 외부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면역 세포가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네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면역력을 획득하고 이게 이제 비면역력이고 이걸 코치를 합니다. 경험을 T 세포에 전달을 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화항체 면역력이 형성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현재 피하 주사를 해야 되는데 혈액 내에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신장에 쌓이기도 하고 뇌세포에 간다는 말도 있고 많은 말들이 좀 있죠.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 대한 항체죠. 세포 내에 살아남아야 되면은 인간에 대한 항체, 면역 거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문제가 되고 RNA가 우리 DNA를 역전사를 해서 DNA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많은 어떤 논란의 대상의 기술이 요거다. 물론 어떤 기술적으로 극복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요거를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 몸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의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mRNA 백신인데 이걸 치료제, 항암제, 항암 백신 쪽으로 계속해서 응용 발전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제 LNP 이 부분이죠. 지질로 감싼 코로나 RNA를 침투시켜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다. 오리지널은 DNA에서 RNA로 전사돼서 이렇게 DNA를 만들어낸 원리가 일반적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시간 관계상 시간이 길어졌는데 가장 핵심적인 세포 내의 DNA가 두 가닥이기 때문에 한 가닥은 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사돼서 한 가닥이 되고 이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RNA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항체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RNA만 가지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DNA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편집하느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RNA는 어떻게 편집하느냐, RNA를 만들 수 있는 올리고핵산 부분이죠. 올려물질,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단백질, 펩토론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펩토론에다가 단백질에다가 또 항체에다가 약물을 매달게 되고, 이거 약물 항체 결합체가 되는 이런 전체적인 수순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어떤 컨셉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용화된 RNA 어떤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RNA 치료제의 어떤 시장이 열려주고 있죠.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도 운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의 RNA 치료제 매출 추이 전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RNA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한번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mRNA 그리고 RNA 치료제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mRNA 백신의 원리를 좀 기반으로 해서 항암제나 치료제까지 시장을 좀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 세포 내에 DNA가 있는데 그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RNA고 이 RNA가 모든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키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만드는 치료제나 항암제 관련주들 또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 STX는 33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119%, 틀레필드는 39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39%, 네오셈은 106%의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엔캠은 551%, 이스트소프트는 14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51%, 픽셀플러스는 158%, 가온칩스는 12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137%, 신성 델타테크는 362%의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HLB는 121%, 뉴프렉스는 201%, 파워로직스는 20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킨스 전자는 122%,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124%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205%, 자람 테크놀로지는 18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1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11,320원에 접근해봤고요. 11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28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오늘 AS로는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를 좀 필두로 해가지고 HBM 관련주들이 좀 잘 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제 좀 밀리긴 했지만 흐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좀 추가 상승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레이커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첨단 업종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레이커 멀티리얼즈는 희귀금속, TMA, 트릴 메틸 암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각종 첨단 공정에 이제 전구체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재 하이케이 물질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가 첨단이 될수록 현재 어떻게 보면은 미세회로 또 구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때 고절연율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 하이케이 물질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하이케이 물질을 만드는 전구체 물질을 납품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AI 반도체의 흐름하고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레이크 멀티리얼즈가 또 하나의 부분들은 황화리튬에 대한 연구 분야에 또 도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하이케이 물질 관련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언급을 좀 했을 때가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100%가 도달이 되는 그런 혁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이케이 물질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아닌 다른 기업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서 자세히 제2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전 중만 하더라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폭 계속 키워갑니다. 1.11% 정도 밀리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관련해서 제2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수혜주들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메달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ST팜입니다. 네, ST팜 오늘장 동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체질 개선을 하면서 최근 매출이 한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를 좀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8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성장성은 좀 꽤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도 집중해 주셨을까요? 자, ST팜 같은 경우는 항체 의약품을 현재 약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mRNA 기술을 완벽하게 연구, 개발, 생산까지 수준계를 완성을 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ST팜, mRNA 백신 이미 한물 갖는 백신 거의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도표를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mRNA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M은 뭐냐?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RNA를 그냥 전달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달하는 어떤 차,
이 운송 수단이 뭐냐? 지질로 감싼다겠죠. 그게 LNP입니다. 이게 지질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NP, mRN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이제 구비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mRNA 핵심 기술 플랫폼이 어떤 거냐? 제가 RNA는 실가닥처럼 생겼다겠죠. 탄소 나노튜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mRNA 앞에 이제 캡 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코딩하는 부분, 일부 그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파이브 캐핑 기술이 합니다. 이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또 LNP, 콩지질 이쪽으로 지질 단백질로 지질로 감싸는 기술. 이것도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플랫폼의 가치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RNA 부분들을 만드는 올리고물질이 올리고핵산입니다. 그래서 올리고핵산 관련된 연구 개발 생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생산 계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생물 통한 항체 의약품의 생산의 시대에서 인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mRN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이 현 바이오계의 현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SD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좀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시총이 1조가 넘어갑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터닝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ST팜이고요. 실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생산 캐파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고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투자하실 때는 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정리해보고요.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파미셀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 준비해 주셨습니다. 종목 명에 또 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 순이익 봤을 때는 5년 연속 흑자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파미셀을 뭐 줄기세포도 생산을 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은 여기 주제가 아무래도 mRNA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현재 DNA 쪽이죠. DNA가 두 가닥인데 한 가닥으로 분리되면 RNA인데 RNA를 이제 편집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할 때가 필요한 부분들이 뉴클레이드입니다. 뭐 인산기, 모탄당, 뭐 염기, 아데닌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재 RNA 올리고 물질이 올리고핵산이다. 또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요거를 핵심 올리고 물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어떤 구조기의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그 제품 생산하는 활용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뉴클레오시드 또는 RNA 치료제 어떤 의약품이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 어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파미셀이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폐규라라고 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생체적 합성 고분자 물질 다시 말해서 약간 콩지질 단백질로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런 그 인공적인 합성 물질을 통해서 약간 비슷한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 어떤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서서히 이렇게 분해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런 치료제도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MPG 그러니까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파미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의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트는 안서빈 차트다. 왜냐? 한번 버블이 형성이 됐고 그러고 나서 기나긴 침체, 거의 2년 침체죠.
다시 한번 바이오가 돌면서 이제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지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수빈 차트다 하면은 그게 한두 달 뒤는 전부 다 더블 가 있는 것들 많이 보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은메달 파미셀이었고요. 성장성은 있지만 좀 2년 넘게 현재 깊게 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과 4월에 또 학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약 바이오에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고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도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금메달 종목,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이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바이오니아입니다. 네. 금메달 종목은 바이오니아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탈모 화장품 아마존 재팬에 판매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오늘 주제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어서 금메달로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예, 탈모의 원리를 차단하는 부분들이 다만 이게 RNA 기술을 접목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 쪽으로 출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바이오니아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siRNA, 보통 이제 간섭 RNA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단백질, 그 프로바이오틱 부분들이죠. 유산균을 생산한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날신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생산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코스메르나 이걸 여기에 RNA가 들어가 있죠. 장명을 하는 어떤 부분들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RNA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화장품 쪽으로 출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화장품 쪽으로 현재 전부 다 출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의약품 화장품이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시를 했는데 현재 식약청에서는 이게 무슨 화장품이냐 치료제지 이러면서 품목 허가에 대해서 깐깐한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 분쟁의 대상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이 아닌 치료제인데 왜 화장품으로 판매를 하느냐 이렇게 시비가 이제 붙었죠. 이 부분들은 뭐냐면 왼쪽의 부분들은 오리지널 탈모약입니다. 탈모약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탈모의 원인은 뭐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현재 모근에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5A 환원 효소를 만나서 침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근 세포가 자살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문제네. 요거를 방출을 적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됩니다.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고 남성의 모든 활력을 증가시키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심해지죠. 현재 발기부전에다 의욕부진,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 다만 탈모를 방지하고 이런 많은 부작용을 겪어야 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메르라는 그렇지 않고 이 모근 세포 안에서 안드로겐 수용체가 생성한 것을 억제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이게 RNA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간섭 RNA죠. RNA를 간섭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실제 어떤 효과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RNA 플랫폼 또 형성 기술, 콩질 단백질처럼 이렇게 운반체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열풍이 한번 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에서 다시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약간의 상용화 가능성, 화장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해서 제가 이제 금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이오니아였고요. 차트상으로 지금 현재 바닥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용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주가에 있어서는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보시고 투자하실 때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금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가격 전략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혜주들 차례로 다 만나봤고요.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mRNA 그리고 RNA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핵심 세포 내 DNA 중에 RNA가 모든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지주회사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DRB 동일입니다. 동일 고무벨트 등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오늘은 이 호재를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채가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